북적거리는 서울의 큰 대로변에 위치한 무인마트 앞 안에서 평화롭게 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을 보는 사람들과 정반대로 평화롭지 않아 보이는 외국인 여성들이 보입니다. 그녀들은 이건 차별이야. 차별 말도 안 되는 나라. 그냥 돌아가자고 짜증 섞인 소리를 내며 점차 그녀들의 언성이 높아집니다. 곧이어 외국인 여성들은 무인마트의 문을 세게 치고 밀며 거칠게 항의하는 듯 보이는데요. 결국 그녀들에게 한 한국인 여성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또 그녀들은 마트에서 결제도 하지 않고 나가는 한 남성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그녀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 주부 테니스팀의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나디아라고 합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던 운동에 재미를 붙여 아마추어 선수로 대회를 나가기 시작한 지 몇 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저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테니스팀에서 선수로서 우수한 성적이나 기록을 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테니스는 직장인팀, 주부팀처럼 일반인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팀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포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대표 이외로 아마추어 선수팀들이 가장 활발하게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종목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전성기의 선수들만큼 미치지 못하겠지만 아마추어 팀 실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계속해서 경기가 개최되지 못하다가 얼마 전에서야 국제대회들이 여러 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나 우리 팀 모두가 국제대회는 실력 검증도 할 겸 새로운 나라도 방문할 겸 두 가지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이번 국제 경기 일정표가 공개되었는데요. 그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약 일주일 동안 한국의 테니스 경기장에서 40개국 이상 총 1천여 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큰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쇼핑도 좀 하고 싶은 마음에 홍콩에서 이번 대회가 열렸으면 하면서 내심 기대했는데요. 한국이야 뭐 김치나 불고기 같은 음식이나 전자제품이 유명한 거야. 알고 있었죠. 요즘 K 콘텐츠로 인해 한국의 많은 것들이 이슈가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팬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부들이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이후 몇 주간 한국에서 열릴 시합을 준비하며 우리 팀은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며 매진했습니다. 그러다 곧 며칠 후면 비행기에 타는 날짜가 다가왔고 저는 저희 집 거실에 캐리어를 펼쳐두고 한국을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저희 딸 아리아는 그런 저를 보고서도 휴대폰만 볼 뿐 아무것도 묻질 않았어요. 사실 아이가 10대 후반이 되면서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붙이려 해도 휴대폰으로 무언가 보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려서 딸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서운한 마음이 많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서 생각하며 늘 미안했죠. 남편이 다가와 한국으로 간다 그랬지 그럼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 좀 꼭 사다 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둘의 대화를 들은 아리아는 깜짝 놀라며 엄마 한국에 간다고?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라며 갑자기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더니 막무가내로 본인도 데려가라고 했죠. 큰 기대가 없는 저와 달리 아리아는 한국에 꼭 가고 싶었다며 자신과 친한 친구들 중 대부분은 한국에 가봤는데 본인만 못 가봤다며 떼를 쓰기 시작했죠. 아이가 크고 나서 이렇게 애기처럼 떼를 쓰는 게 워낙 오랜만에 있는 일이라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관광 목적이 아니라 대회 때문에 잠깐만 가는 거야. 그런 작은 나라에 그리 오래 있을 생각이 없거든이라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리아는 한 엄마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엄마랑은 정말 말이 안 통해. 라며 휙 자신의 방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딸은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날까지 본인을 데려가지 않을 거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면서 정말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질문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본인의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솔직히 저나 우리 팀의 대부분 선수들은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토도 작지 않은 편이고 유럽에서도 아주 중심에 위치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고 여유로운 나라죠. 산도 많고 녹지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을 봐도 아주 멋진 풍경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보다 발달하지 않았을 작은 나라인 한국으로 시합을 하러 가야 한다는 소식에 투덜거리며 의문을 표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영어 알파벳의 기초가 되었던 슬라브어의 근원지라는 큰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면 러시아, 체코,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등 다른 슬라브어를 배우는 것들도 아주 쉽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 팀도 다양한 국가의 언어가 가능하죠. 언어는 모든 문화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언어들의 주요한 뿌리가 우리나라에서 왔고 그만큼 역사가 깊은 곳이라는 것이 저는 늘 자랑스러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영어도 여러 국가의 말들도 배우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외국어 소통에 능통한 편인데 한국어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크게 걱정이 됐습니다. 관광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해야 어려움이 없을 텐데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갑갑하더군요. 우리는 젊은 세대들처럼 빠르게 스마트폰을 사용해 번역기를 이용하지도 못하니까요. 저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팀 모두는 공통적인 걱정들을 안고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린다는 공항은 인천공항이라는 곳이더군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짐을 찾으며 입국 심사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엄청난 인파 속에 하마터면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유로운 문화고 어딜 가나 인파가 몰리지 않고 한산한 느낌이 드는데 반해 한국에서 처음 마주한 공항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JFK 공항에 내렸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적응이 어려웠죠.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입국 심사를 마친 뒤 우리는 자동문을 지나 공항을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짐을 잃어버릴 것 같아 우리 팀 동료가 말했죠. 저는 더 꽉 잡아 짐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되라 대답해줬습니다. 우리 팀이 타고 갈 버스에게 도착했다고 연락했으니 버스가 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다고 해서 커피나 마시며 공항 한쪽으로 가 휴식을 좀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내부에는 난생 처음 보는 모양의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더군요. 한두 대가 아니었고 심지어 모두 같은 모양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려 사는 비례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았죠. 미국이나 일본 공항에서도 로봇을 본 적은 있지만 1대, 2대 정도였을 뿐 이렇게 많은 광경은 처음이었거든요. 우리는 처음 보는 광경이 신기해 사진을 찍어두고 이것저것을 클릭해보자 싶었습니다.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가장 눈에 띄었던 로봇은 하트. 눈을 한 귀여운 동그란 로봇이었는데 여러 표정으로 바뀌더군요. 정말 귀여웠죠. 그 로봇의 이름은 에어스타라고 하더군요.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된 공학 로봇이라고 했습니다. 그 귀여운 얼굴은 360도로 회전이 되기도 했고 커다란 터치 화면이 달려서 그곳으론 공항에 대한 안내 그리고 길 찾기 여러 기능을 다양한 언어로 볼 수 있어서 주부인 우리도 작동하기 쉬웠습니다. 어디가 혼잡한지까지 친절히 알려줬습니다. 길을 모르면 앞장서서 안내를 해줘서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우리는 카페를 갈 때 이 로봇을 이용하기로 했죠. 기특하게도 에어스타는 우리가 말을 걸면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전환이 됐는데 보고 있어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더 깜짝 놀란 건 따로 있었어요. 그 로봇이 사진을 찍어드릴까 묻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정말 신기한 그 광경에 신나게 사진을 찍었더니 기특하게도 그 사진을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 전송받을 수 있었죠.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몸 안이 들어가서 알고 있었지만 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는 게 놀랄 따름이었어요. 한국의 전자제품들을 우리 팀에서는 다 가지고 있긴 할 정도로 그 성능이 뛰어난 것도 알았죠. 근데 이 정도의 최첨단 기술을 경험하고 나니 마치 몇 시간 전 우리나라에서 온 우리가 과거에서 온 기분이 들더군요. 여러 버튼을 눌러보자. 공항의 규모가 그 정도 큰지 몰랐는데 약도로 한눈에 보니 더 놀랐습니다. 그 약도에는 마트도 마련되어 있었고 없는 게 없었습니다. 주부인 우리들에겐 더 필요한 곳들이었죠. 게다가 퀴즈를 위한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 팀에 있는 다른 선수들도 아이어 오면 좋았겠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들이랑 아이부터 생각나는 건 다 똑같으니까요. 우리는 바로 우리 옆을 돌아다니는 다른 모양의 로봇도 발견했어요. 그 로봇의 이름은 에어포터라고 했습니다. 목적은 사람들의 짐을 운반해주는데 그것도 항공권을 인식해 정확히 가야 하는 목적지까지 안내해준다고 했죠. 평소에 장을 보고 짐을 많이 들고 다닐 일이 많은 우리 주부들은 열광했어요. 이건 꼭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좋겠다고요.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로봇들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두었죠. 로봇 구경을 이만 마치고 에어스타의 안내에 따라 커피를 사러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주문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맙소사 거기서도 로봇이 있더군요. 직원은 제조한 커피를 로봇 서랍에 넣는 걸 목격했습니다. 주문 음식을 넣은 그 로봇은 저 멀리 좌석에 앉아있는 손님한테 다가가 서빙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에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우리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지불한 자신의 음식을 누가 가져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우려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 주문자가 정한 비밀번호를 눌러야 아래 서랍이 열리며 배달된 음식을 꺼낼 수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괜한 걱정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다 마셔갈 때쯤 버스가 도착했고 우리는 경기장과 가까운 숙소로 짐을 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을 위해 연습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하루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럼 서울의 백화점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호텔 프론트로 가자 직원분이 친절히 도와주셔서 택시를 타고 백화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저녁이 된 시간이라 인파가 없어졌겠구나 했지만 한국은 어딜 가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저희는 명품관 구경을 하고 싶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선 한국어를 쓰는 사람보다 각종 외국어가 섞여 있었어요. 아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니라 관광객이라니 딸 아리아의 말처럼 정말 한국으로 오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무지했던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쇼핑을 하러 홍콩을 가면 좋겠다고 한 저희들의 생각을 뒤집을 만큼 그곳엔 없는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만 콜라보해서 나온 한정 제품들도 많았죠. 여러 매장을 더 구경하고 싶었지만 워낙 다른 여행객들이 웨이팅을 하고 있는 관계로 가까스로 한 매장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솔직히 모두가 적잖은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아시아 그리고 한국은 전자제품, 건강한 음식 정도로만 알고 있던 우리에게 강한 스매싱을 날리는 듯한 기분이었죠.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선 이 시간이면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도 남을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길거리에 활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순간 젊은 시절 가졌던 그런 뜨거운 마음이 꿈틀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 순간 에너지가 가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늘 조용하고 느긋한 데 비해 한국은 모든 시간을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점에서 무언가 딱 가슴속에 들어온 것처럼 형용할 수 없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메뉴를 먹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그냥 호텔로 돌아가 룸서비스를 시키자고 결정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프론트의 메뉴들을 한번 문의했죠. 먹고 싶은 음식이 없었어요. 저녁이라 그런지 간단하게 먹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야채를 많이 먹는 편이라 신선한 야채를 즐기고 싶었죠. 샐러드 같은 것 말이에요. 그러자 직원분께서는 조금만 나가면 무인마트가 있는데 거기서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배달로 하실 거면 20분 안에 도착할 거다 라며 말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배달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버벅거리며 있자 그분이 메뉴를 골라주면 주문을 해주신다고 했고 계산은 만나서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숙소에 올라가 돌아가며 샤워부터 했습니다. 벌써 딩동 소리가 들리더니 음식이 도착했다는 말에 우리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떨떨한 마음으로 계산을 하고 이제껏 먹어본 샐러드 중에 아마 가장 맛있었던 한 끼를 먹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몸을 풀고 연습을 마친 후 식사 메뉴를 또 정해야 했어요. 주최 측에서 우리 입맛에 맞을 메뉴들로 추천한 양식 레스토랑들은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는 가볍게 먹는 게 좋아지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시합 시기기도 해서 체하거나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는 신선한 야채와 유제품을 사기 위해 어제 직원분이 말해주신 무인마트로 가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여행을 갔던 여러 국가들에서도 무인 매장은 몇몇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날로그에 더 익숙한 우리 나이대 사람들에게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싶지 않게 되더군요. 그래서 한국 무인마트를 들어갈 때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경기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많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마트가 그곳이라고 하니 가게 된 거였습니다. 이왕 해야 하는 거 그냥 해보지 뭐 하는 생각으로요. 직원분이 말해준 매장을 찾았고 우리도 성큼성큼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매장으로 들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들어가야지 하고 그들이 들어간 행동 그대로를 따라했는데 어머야 이거 왜 이래? 우리에게만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저희도 무인 매장을 한 2번 이상은 이용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새벽이 아니고서야 문이 안 열리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우리는 다시 뒤로 갔다. 앞으로도 가봤고 이 자세 저 자세를 다 해봤지만 여전히 문은 열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문을 누르고 흔들어도 봤지만 꼼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한국인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차별이야. 너무해. 배도 너무 고픈데다가 시간도 없는 우리의 짜증은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물론 저도 너무 화가 났죠. 그냥 가자며 돌아서려는데 우리보다 먼저 앞서 들어갔던 한국인이 다가와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그녀가 직원일 수도 있고 혹시 우리가 문을 세게 쳐서 고장났나? 우리가 고장낸 거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그 순간 걱정이 앞섰죠.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런 것 같다. 이제 돌아갈 거니 신경 쓸 필요 없다 말하고 재빠르게 팀원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가려 했죠. 그러자 그녀는 우측에 있는 키오스크에 QR코드를 찍어야 문이 열린다고 설명해줬죠. 그녀는 처음 하면 누구나 다 어렵다며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줬고 화면을 터치하자 몇 명이 입장하는지까지 체크하게 되어 있더군요. 그녀가 알려준 방법으로 우리의 코드를 찍고 나서야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민망한 순간이었습니다. 재빨리 제품을 골랐어요. 정말 신선한 음식들이 다양하게 가득 있었죠. 거기엔 인공지능으로 말을 하면 제품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있더군요. 한국은 모든 곳이 최첨단 기술과 결합된 곳이었어요. 제품을 다 고르고 나가려는데 더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계산하는 곳이 없었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나 다시 제자리에 두고 가야 하나 하며 망설이고 있는데 다른 손님이 그냥 제품을 들고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역시 어느 나라나 무인마트면 다 저렇지 생각이 들었어요. 헌데 알고 보니 그냥 들고 나가기만 하면 인공지능이 무게 센서를 이용해 제품을 선별하고 입장할 때 핸드폰으로 등록한 저의 결제 수단으로 자동 계산이 되더군요. 우리가 매장에서 나가자 바로 영수증이 도착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이 매장을 정말 자주 이용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한국 일정은 끝이 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했어요. 고국에 돌아가기 위해 다시 찾은 인천공항은 반가운 로봇들이 그대로 반겨주고 있었죠. 옆에 있어 무거웠는데 짐도 옮겨주고. 한국에 도착한 처음부터 다시 헤어지는 끝까지 사람을 놀라게 하는 나라였어요. 우리 팀은 다시 돌아와서 조용한 이스라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열정이 넘치던 한국의 도시가 그리울 때가 많더군요. 그 생동감은 제가 살아있음을 다시금 느끼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제 딸과 둘이서 한국을 한 번 더 가볼 생각입니다. 서먹해진 우리 사이에 그간 못 쌓았던 추억도 만들면서 에어스타가 찍어주는 우리 둘의 사진도 또 남기고 말이에요. 과거에는 성형수술이라고 하면 돈 낭비 또는 겉모습만 치중한다고 비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성형수술은 미모를 완성시키는 하나의 기술로 전 세계가 한국의 성형외과로 모여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성형수술은 외모지상주의냐 하는 비판도 있지만 외모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업그레이드한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독일의 한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보는 아이린 씨가 한국에 방문해서 성형수술로 인생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화장품 회사 마케팅부 팀장으로 일하는 아이린입니다. 화장품 업계 쪽은 여성의 아름다움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꼭 모델이 아니더라도
제품을 판매하는 마케터나 영상을 담당하는 PD들도 어느 정도 외모가 받쳐줘야 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화장품은 피부를 좋게 하는 기초 단계의 화장품이 아니라 얼굴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는 색조 화장품을 연구하고 마케팅합니다. 눈이 뚜렷해지는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 입술을 강조하는 립스틱, 얼굴 전체 음향을 담당하는 섀도우 등 제품 라인을 출시합니다. 이곳의 색조 라인을 담당하는 마케터는 저를 포함하여 4명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각 팀에서 구성하고 출시하는 색조 화장품 라인을 개발해서 회사 내부에서 경합하고 최종 결정된 제품이 시중에 광고되고 판매되는 구조입니다. 상품 평가 때 얼마나 더 얼굴이 예쁘게 표현되는지를 평가받으려면 테스트할 모델도 인물이 좋아야 합니다. 정식 테스트가 아니다 보니 테스트 모델은 거의 팀원들이 합니다. 너무 얼굴이 크거나 못생긴 사람은 색조 화장으로 예뻐질 수 있지만 원래 예쁜 사람이 색조 화장을 하면 훨씬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케터들도 미모에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3명의 마케터는 엎치락 뒤치락하며 선의의 경쟁을 이어왔어요. 하지만 그 순위는 완전히 뒤집어졌죠. 어느 날 제 경쟁자 아내가 여름 휴가로 한국을 다녀오고 나서의 일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7살이나 많은 아이셋 엄마였어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 보니 얼굴이 생기가 없고 보통의 백인들이 그렇듯이 피부에 탄력도 없었죠. 아내는 화장을 열심히 하고 다녔지만 처진 피부와 흐릿한 눈매, 푹 꺼진 이마, 얇은 입술 등은 그녀를 더욱 맥없이 보이게 했습니다. 사실 안내는 실력이 정말 좋지만 제가 안내를 이길 땐 저를 포함한 우리 팀원의 화장발이 더 좋았을 때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을 다녀와서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감이 철철 넘쳤습니다. 얼굴에 생기도 돌았고요. 저는 안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궁금했어요. 여행이 힐링이라지만 한국처럼 먼 곳을 다녀오면 보통은 시차 적응이나 문화, 적응 때문에 피로에 쩔어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안내는 너무 생기 있었죠. 안내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색조 화장품 제품 출시를 위한 회사 경합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제품은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특히 마스카라 제품은 독일에서도 유명한 화장품 회사 로레알을 모티브로 해서 그곳 제품과 유사한 정도의 컬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속눈썹 숱이 많고 길면 눈이 10배는 예뻐집니다. 사람의 첫인상도 얼굴 윤곽과 눈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저는 눈을 강조하는 제품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 마스카라는 제 야심작이었습니다. 회사 경합날 저는 제 마스카라 모델, 그러니까 정식 모델은 아니고 테스트 모델이라 우리 팀 직원인데 그녀에게 마스카라 전후의 모습을 심사단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녀에게 생긴 놀라운 효과를 보고 모두 흐뭇해하더군요. 안내도 저에게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해 주었어요. 저는 우쭐해졌습니다. 승리는 내 것이라 속으로 외쳤죠. 안내팀은 곧 다가올 겨울에도 보습과 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립글로우를 소개했습니다. 아니, 겨울에는 마스크 목도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립 제품을 연구하지 않거든요. 저는 안내가 감을 잃었나 싶었죠. 하지만 똑똑한 안내는 그것을 역이용해서 눈을 돋보이게 하는 마스크를 써도 목도리를 써서 입술을 가려도 이 영양제 립글로우를 꼭 쓸 수밖에 없는 제품으로 소개했어요. 안내는 심사단 앞에서 우리 팀에서 개발한 마스카라를 바르고 나서 예뻐졌죠 라고 웃더군요. 그러더니 자기 팀에서 개발한 은은한 영양 가득 립글로우를 발랐습니다. 화장이 눈과 입술이 둘 다 강조되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라고 해서 눈을 강조하면 입술을 좀 죽이고 입술을 강조하려면 눈을 심플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해요. 안누는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마스카라로 눈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자기 팀의 은은한 립글로우로 마무리하면서 눈을 돋보이면서 영양까지 완벽한 화장법이라며 소개했습니다. 심사단들은 신선한 충격에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 화장품도 빛나고 아내의 입술도 빛났거든요. 저는 그녀의 얇고 마른 듯한 입술이 저 립글로우로 완전 20대처럼 통통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것으로 바꿨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날 경합은 회사 최초로 공동 우승이었습니다. 나의 마스카라와 그녀의 립글로우가 세트로 출시하게 되었죠. 우승이긴 한데 뭔가 반쪽짜리 우승이라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반면 안내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심사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었죠. 아이 셋 엄마로 축축 처져 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안내에게 같이 축하 파티나 하자고 제안했어요. 안내는 너무 좋다며 약간 오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도 좀 꼴보기 싫었어요. 여튼 우리 팀과 안내팀은 저녁에 레스토랑에 가서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식사 내내 오가는 축하의 소리 사이로 제게 뭔가 싹 하고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안눈의 팀 막내 직원이 안내 보고 팀장님, 정말 예뻐진 다음에 더 자신감 붙으셨어요 라고 말입니다. 안내는 호탕하게 웃으며 그래. 맞아, 나도 살면서 이렇게 예뻤던 적이 없었어. 한국 한 번 더 다녀올까봐라고 하는 거 있죠, 알고 보니. 안내는 한국으로 여행 간 것이 아니고 한국으로 성형을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안내의 짝짝이 눈매가 고쳐졌고 한국 간 김에 이런저런 시술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시간이 지나 한국에 오는 동안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지금까지 서서히 제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저는 왠지 모를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사실 한국 다녀온 다음부터 안내가 저보다 더 예쁜 느낌이 들긴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성형수술이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야 배우가 아니다 보니 외모를 지나치게 관리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들에게는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욕구가 있거든요. 게다가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들 화려한 외모를 가진 직종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의 외모를 보는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식사하는 동안 대놓고 성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술받고 나서 그동안의 콤플렉스가 해결됐다며 이전보다 자연스러워지고 활동적인 경향을 갖게 되었다면서요. 당장 제가 곁에서 보기에도 외모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더해지는 느낌이라 점차 나도 성형수술을 받아볼까 고민하게 되었죠. 안내는 한국의 시술은 모두 똑같이 찍어내는 획일화와는 다르다고 했어요. 각자의 얼굴에 맞게 장점을 더 극대화하고 단점을 가리는 방식이라 과장되지도 않고 원래의 얼굴도 잘 살린다는 거죠. 저는 바로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갔죠. 물론 모든 것을 회사에 알리고 아내의 조언을 받아 성형외과에 미리 예약을 한 거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예약한 성형외과로 갔습니다. 저는 눈, 코, 입을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저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눈의 대칭도 좋고 얼굴 전체의 비율도 괜찮은데 굳이 얼굴을 고쳐야 하냐고 되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좀 더 예뻐지고 싶다고 했어요. 양악수술같이 턱을 깎는 무서운 수술이 아니더라도 쌍꺼풀도 더 진하고 예쁘게, 입술도 더 도톰하게 하고 싶다고 했죠. 코는 더 오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콤플렉스가 있어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하면 충분히 돋보일 수 있는데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자연스러운 얼굴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더 또렷하게 만드는 것들은 필러나 보톡스만으로도 충분하니 그 시술만 편안하게 받고 가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죠. 저는 당연히 얼굴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말대로 본인의 장점을 살린다는 한국의 성형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뭐가 딱 하나 이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하나 못난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대로 적당한 시술과 피부 관리만 받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외과 수술이 아니어도 외과 수술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시술을 진행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다시 상담을 하고 몇 가지 진단을 진행했어요. 그건 시술 중에 안전을 위해 필러나 보톡스 관련 알레르기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또 그냥 주름이 생기는 부위에 약물을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얼굴 형태에 맞는 라인 디자인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얼굴에 줄을 좀 긋긴 하셔서 뭔가 웃기긴 했어요. 저의 경우 턱이 약간 발달해 있는 얼굴형이라 어금니 부위에 근육에 보톡스를 주입해 근육을 수축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면 얼굴형이보다 갸름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생기는 코 옆 팔자주름 쪽에 보톡스를 넣기로 했고 코 등 부위에는 필러를 주입해 콧방울의 면적을 줄이고 콧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술을 진행했어요. 시술이라 하기에도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모든 과정이 끝났는데 얼굴 몇 군데에 주사를 몇 방 맞은 정도였죠.
시술이 끝나고 나서는 사후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주의점을 알려줬는데 과한 운동을 하거나 사우나 등을 방문하지 말라는 정도였어요. 약 30분 만에 진단에서 시술까지 모든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약간은 얼떨떨할 정도였죠. 일주일 후 의사 선생님은 다시 와보라고 하셨어요. 병원을 나서니 로비에는 많은 여성 손님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간편한 시술이니 직장인도 퇴근 후 올 수 있겠구나 싶었죠. 아무리 시술이라도 몸이 힘들까봐 저는 바로 귀가해서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뭔가 뻐근함이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일상생활에 정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자극이었어요. 시술받은 즉시에는 별 효과를 못 느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 확연히 주름의 깊이가 줄어드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저는 이마가 약간 볼록해지는 필러 시술과 눈밑 애교살 시술을 받았습니다. 넓적 평평한 이마여서 앞머리로 가리고 다녔는데 약간 볼록해지기만 해도 입체감이 생기면서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까지 생겼어요. 거기나 눈밑 애교살은 웃을 때마다 눈웃음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런 시술에다 피부 관리 효과까지 더해져서 저는 전체적으로 밝고 어려 보이는 얼굴로 재탄생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선 이미 자신감이 가득 찬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로 돌아왔을 땐 많은 직원들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그 놀라는 모습을 즐기기도 했고요. 안내도 제 모습을 보고 원래 예뻤는데 더 예뻐졌다며 다음 우승은 너다 내가 졌다 하며 겸손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몇 달 전 아내에게 괜한 심통을 내고 그녀를 부러워하고 시샘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에서 시술을 받고 온 후 저는 더 자신감이 새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의 실적도 더 좋아졌죠. 제일 좋은 건 외출이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종종 저를 보는 시선을 느껴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제 얼굴을 잘 살려준 한국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린 씨의 한국 성형 경험담 어떠셨나요? 적당한 시술만으로도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효율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